쉬는 동안 덥다. 저기 너무 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세 분, 네 분. 네, 4명 빠져주세요. 빠져달라고.
5시 7분 기차까지 올라왔어요. 추가 없으면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까만 쳐줘? 괜찮아.
주세요. 앉으시죠. 여기 가운데 괜찮?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앉으실까요? 다음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간담회 진행을 맡은 관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김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과 김해지역 학부모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참석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지역 학부모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국 학교운영위원회 김해시 협의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상훈 학교운영위원회 김해시 협의회 부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김판조 김해건설공고 운영위원장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진 외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문숙 진영중학교 운영위원장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장유중학교 학부모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옥 경남은혜학교 학부모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지야 진례중학교 학부모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김경아 산문초등학교 학부모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음 오늘의 우리 주인공이신 국민의힘 제가 주인공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다음은 국민의힘 김해시가 박성호 후보님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해시을 조혜진 후보님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고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국 학교운영위원회 김해시 협의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 김해를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신 우리 위원장님이야 또 우리 두 후보자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어떤 이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많은 시각 차이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소견과 소식 또한 중요하겠지만 또한 중요한 정책을 펴시는 우리 후보자님들의 입장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먼 길도 막아고 여기까지 참석해 주신 비상대책위원장님도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학부모 위원님들이 각각 성향에 따라 모든 질의를 잘하면 여러분들과 같이 갈 수 있고 우리 김해가 뭐 공업화 도시도 아니고 농업화 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서로 선진적으로 잘 사는 그런 도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심과 왕과 그다음 제 또한 대학가에 글로컬 대학이 김해도 일정에 있으면 좋겠고 도시마 대학이 형성되어서 여러 주민이나 우리 모든 김해 시민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잘 보시고 꼭 좀 저희 김해가 그런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입장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김해시가 박성호 후보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예. 오늘 진짜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김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에 계기가 되면 한 번 더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국 협의회장님 말씀은 작년에 김해가 인제대학 중심으로 글로컬 30 예비 후보 15위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서 1차 최종 후보는 탈락했는데 금년에는 반드시 우리 당과 정부에서 꼭 선정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김해시을 조혜진 후보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뵙고 싶고 또 우리 시민과 당원들께서 보고 싶어 하셨던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바쁜 시간과 또
바쁜 일정 쪽에서 우리 김해를 방문해 주신 것을 우리 시민 여러분과 당원들의 마음을 담아서 환영과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김해는 경제가 그래도 성장하고 있고 인구 소멸 문제로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는 그래도 인구가 또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 문제로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는 젊은 세대가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만큼 또 우리 주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이 기대가 큰데 기대만큼 또 이렇게 받쳐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가회 우리 박성호 후보님과 또 저를 보내서 명품 도시를 만들어 봐라 하는 그런 이 특명을 주셔서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김해시가 그런 그 여러 시민들의 갈급한 부분 또 가려운 부분을 해결해서 교통 문제나 교육 문제나 의료복지 문제나 문화생활 문제 이런 것들이 완성된 명품 도시를 만든다면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책무가 큰데 오늘 이 자리에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 교육 때문에 늘 고민하시는 우리 학우니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 젊은 학부모들의 고민이 다 여기다 다 이렇게 녹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교육이 살아있는, 교육이 만족스러운, 교육이 희망이 되는 그런 김해를 만든다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도 그만큼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견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비상대책위원장님께 건의할 사항 그리고 궁금한 점에 대해 편안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의할 내용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상훈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상대책위원장님 김해 방문 참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은 현재 저 대한민국 교육 분진화의 근원토인 사교육과 교육 격차 양극화 문제에 대한 무엇이 주권이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결국 공교육의 내시화와 공교육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과거와 달리 공교육의 해오던 상당 부분을 사교육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사실 공교육이 되찾아오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결국은 거기에 관한 재원과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부가 소위 말하는 학원 카르텔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철학과 방향에 맞닿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네거티브한 면에서의 단속 같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이 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지금 좀 이따 얘기는 나오시겠지만 늘봄 교육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저희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게 다 지원이고 투자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발굴해내고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정책을 해보면 이렇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대단히 똑같은 비용을 들여도 이 정책의 실수요자인 시민들이 대단히 좋아하시고 또 어떤 거는 또 있는지 없는지 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정책을 준비하는 사람의 당초 예상하고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좀 지금 상황에서 좀 조금 그래도 괜찮은 방향의 정책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희가 잘 몰라서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인사 말씀을 제 얘기는 안 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그럼 나중에 하고 어차피 제 얘기는 사실 여기 기자님들이 보시면 아는데 제 얘기는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오늘 굉장히 신박하고 좋은 진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 해봐도 네.
실수를 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뭐 한 지 몇 달 안 됩니다. 괜찮으니까 이렇게 그 질의하는 과정에서 소통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D.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자, 김영 우리 안녕하세요, 장유학 회장님. 학부모 회장님. 장유에 있는 건가요? 예. 저는 오늘 국권과 학생 인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학교에서 그런 서희초등학교 네네. 사건 같은 게 있었죠. 네. 국권 추락이 이제 사회적 이슈로 올라서 어려운 부분을 저희도 국회에서 국권법이 통과는 됐는데 아동복지법이나 학교 폭력 예방법이나 좀 개정이 되지 않은 것을 그 점에서 국권보호와 학생 인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다 이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예전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진짜 진짜 정답이 가운데 있다면 되게 이게 추가 움직이듯이 조금 과하게 지나갔다가 다시 그러니까 교권의 문제도 예전에 보면 선생님들이 좀 저희 때는 때리고 쉬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게 잘못됐다라는 문제로 학생 인권 문제가 좀 많이 집중되다 보니 그게 어느 정도 보면 그 중심점을 좀 벗어나 버리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진자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서울초등학교 사건 이후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문제 사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아동학대에 이르는 수준의 훈육까지 해서는 허용하지 않은 취지는 누구도 아닐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울 정도로 이 학생 인권이 과하게 이 중심에 있었던 면이 있다라는 식의 반성적 고려로 지금 여러 가지 법안이 와 있습니다. 그 법안을 저희가 이번 4월 이후에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는 그 정도면 저도 제가 장관을 하면서 교육부 장관님하고 교육부총님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어떤 이 처벌이 형사처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동학대 문제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어떤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물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할 법안들이 많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우리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통과할 겁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서 지금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서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게 그러니까 학생 인권을 과하게 존중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교권을 권위주의적으로 강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요. 지금은 이 부분이 좀 너무 많이 와 있다는 데 대해서 저희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초등학교 사건 이후엔 더더욱 그렇죠. 저희가 그 접점에 해당할 수 있는 나름대로 괜찮은 법안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결국 그걸 통과해내는 게 정치고 그리고 저희가 그걸 통과시킬 만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까지 이런 좋은 후보들과 함께 저희가 어떤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게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어느 순간에 정답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진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단 선생님들께서 누구를 훈육하는 과정에 좀 잘못했다 그러면 선생님들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게 지금 잘못되고 가고 있구나라는 그 공감대를 충분히 저희가 갖게 된 것 같고요. 결국 상식 있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실현해내는 건 결국 정치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치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저는 사실 굳이 선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거든요. 정치가 과연 대한민국을 후진하게 하는 정치를 할 것이냐 대한민국을 전진하게 하는 정치를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전진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후진 사람들이 나라를 후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과 싸우는 건 또 별도의 문제지만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발전하고 앞으로 나가고 미래를 보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하는 거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후진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서는 이렇게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정책을 가지고 전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치를 잘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데 오면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 보면 아 제가 생각하는 게 맞구나라는 어떤 그 안도감을 갖기도 하고요. 저희가 더 많이 듣고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몇 학년이십니까? 네, 4학년입니다. 아,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제일 큰 숙제이기도 한데요. 초등 교권 교실에 대한 정보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되고 있는 거는 좀 그 혜택을 좀 받으시나요? 예. 지금이 꽤 그래도 우리 저 김해 지역 보면 상당수가 좀 늘봄 쪽으로 많이 하고 있던데 그렇죠? 그런데 이 전국적으로 봐도 그게 평균적인 거나 평균보다 좀 높더라고요 김해가. 결국은 우리는 인구에 대한 대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진할 것이냐 전진할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그 전진의 방향이 저는 이런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부모님들이 힘든 걸 좀 덜어준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게 인구 문제하고도 직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인구부를 만들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아이를 키우는 분 입장에서 경력이 단정되지 일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인생 경력을 계속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게 저희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출산에 대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이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어떤 그 생활인으로서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최대한 그 구멍을 메워주는 게 저희는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총리 산하에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만들겠다는 것도 그런 의미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늘봄 학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봄 학교에서 그거를 더 늘려서 사실상 퇴근 시간까지 책임지겨 주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아이를 위한다기보다는 어떤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큰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책은 괜찮다고 봤거든요. 어떠세요? 그거 넓히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직장인이 예. 그래서 그런 정책을 더 펼쳐주시는 지금 그러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끝난 다음에 그 늘봄 기간 혹시 그 늘봄 그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혹시 자녀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보내고 있고 예. 그 공백 기간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지금 보통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땐 두 가지잖아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전국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확대되느냐? 근데 김해도 상당 부분 됐지만 아직 점점점 늘리는데 그건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그게 질적으로 괜찮으냐라는 거거든요. 그냥 그 시간을 아이가 막 쓰거나 그냥 휴대폰만 보다 오면 안 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예. 아이 혼자서 그 시간을 혼자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근데 늘봄 교사들이 지금 케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좀 그 기간 동안에 아이 성장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혼자 있는 그 시간보다는 그렇죠. 늘봄이나 돌봄 교실을 이용해서 그 시간을 좀 학습적인, 지식적인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고 혼자서 휴대폰을 본다든지 일단은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에 안심을 그래도 혼자서 휴대폰 보긴 할 겁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이런 겁니다. 저는 볼 때 늘봄 제가 법무장관 그만두고 나서 좀 좋은 점은 이 정치 시작하니까 세상에 좀 다양한 제 관심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치로서 실현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책이 좋았어요. 그 정책의 특별한 단점을 모를 정도로 그리고 이게 진짜로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거가 정 필요하다면 좀 주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거를 선택하고 신청하는 과정이 조금 지금 복잡해가지고 그런 면이 있죠.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쉽게 개선할 수 있어서 질을 높인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정책을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책의 그 시간 동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저희가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괜찮으시죠, 그거는? 그 정책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최근에 세금으로 운용되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이거는 정말 가성비가 좋다라고 느낀 정책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 많이 활용하시게 되면 저희가 더 거기에 힘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게 단지 어떤 어머니의 시간뿐 아니라 사회의 인구 문제 해결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훈 위원장님께서는 다문화 정책이나 또 다문화 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어서 이 자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자면 다문화 학생들은 학교라는 제도권 안에서 한국 사회 안착을 위해서 교육 지원을 또 받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또 산업 인력 공단 등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다문화 청소년들은 학교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라서 취약한 직업도, 그러니까 단기 직업 이동직이나 이런 직업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이들은 또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문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어떤 지원 정책 방안이,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네. 위원장님께 고맙습니다.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정책을 하냐 안 하냐 그런 말을 할 단계는 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정책은 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나라가 없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수치가 그러죠. 합계 출산율 0.6이라는 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놀랍게도. 어떤 나라는 합계 출산율 7, 8이 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쪽은. 그렇지만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합계 출산이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고, 근데 저희는 외국인을 좀 덜 받아들이는 문화, 특히 동아시아권이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되면 나라의 어떤 노동력이라든가 인구가 줄어들어 나라가 역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정책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셔와서 여기에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끼리의 커뮤니티로라든가 자기들끼리의 어떤 끼리끼리 문화가 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생활을 배우면서 생활할 수 있어야 서로 간에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장관할 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일 중요한 건 한국어 같아요. 자기들 모국어로 대화하고 그걸로만 그게 편해지기만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고, 한국어를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장관할 때는 여러 가지 그 한국어 교육센터를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좀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어를 배우는 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비자 자격을 갖고 그리고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제가 설계했는데, 결국은 한국의 최대한 동화되는 방식으로 맞춰주는 분들이 한국에서 훨씬 더 편안하고 인정받으면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생각은 못 해봤네요. 지금 노동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텀의 나이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가요, 숫자가? 네,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안 갈 수도 있겠네요.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이 의무교육 이후니까, 그렇죠? 상당히 있고, 그리고 또 입학을 하더라도 졸업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센터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쩌면 50%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취약한 직업을 그렇습니다. 할 수밖에 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사회적 타격이라든지 예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특히나 그 고려인들은 뭔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정착 지원 이런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두 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동화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고려인들은 한국 우리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1순위가 그렇죠. 예. 이게 또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분들은 잘 인식 못하지만 우리 김해 지역만 하더라도 학교 중에서 다문화 베이스의 학생들이 한 20-30% 되는 곳이 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제가 사실 정부 정책 중에서 중학교를 내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분들을 타겟으로 한 정책은 제가 현재 아는 바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좋은 말씀 주셨고 과연 그 숫자가 얼마나 되고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가 파악해서 저희가 이건 정책을 좀 내봐야 되겠는데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근데 그거를 딱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좀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잘 찾아보고 손흥수 선생님께 저희가 필요한 그 자문을 좀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도청 인구정책위원회 윤현재. 안녕하세요. 또 이제 김해 장님은 8만 명. 그냥 학부모님 회장이 아니시군요. 아니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예. 합류하게 된 건데요. 일단 직접 뵈니까 너무 비교가 좋아서 계속 어떻게 다시 하시면 금방 한쪽으로 여쭤보고 싶고요. 일단 따로 뵙죠. 저 두 가지 질문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인구정책위원회 입장으로는 저희가 세미나나 이런 데서 박사님들이 조사를 하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제가 선실에서 필드에서 엄마들 얘기를 듣고 전달하는 거는 사실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의 첫 번째 원인은 돈이거든요. 근데 인구 지금 출산율이 0.6%면 모든 생물의 종이 멸망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박사님들조차도 인정을 하셨어요. 돈이다. 그런데 이 돈에 이제 지원되는 대상이 지금은 계속 청소년 또는 노인 쪽으로만 계속 치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초등학교까지는 양육지원비라고 해서 맨날 나와요. 금액이 되게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심적인 위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안받은 것 중에 획기적이었던 게 고등학교 때까지 아이들 수준이나 레벨에 맞게 한 달 용돈 정도의 가치가 되는 돈을 계속 양육 지원비로 해달라 그런 의견이 나와서 박수를 받았거든요. 혹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그걸 듣는 순간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모든 문제는 돈이라고 하셨잖아요. 역시 정답인데요. 그 모든 문제는 돈이 한정되어 있다는 데 있죠. 그러면 저희 정치가 하는 거는 그런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을 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아까 저희 정책에서 일본 정책 중에 하나가 인구부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0.6 정도가 되면 이거는 국가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잖아요. 그거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단 존립이 되느냐. 우리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0년, 15년 뒤에 진짜 그 문제가 된다면 그걸 외국인 정책만으로 해소할 수는 없어요.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면 저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려가 아니고 꼭 해주셨어요. 근데 아니 저는 제가 말하는 고려는 제가 아직 정치한 지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진짜 고려를 말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게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위안이 되실까요? 네, 이게 그거 당선된 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정책 제안을 일반 시민이 하셨는데 되게 시민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아이를 안 낳는 데는 돈도 있지만 국가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주고 어쨌든 있을까. 뭔가 네. 신경 써주고 있다는 네, 정도의 네, 자녀를 키우는 당신들이 충분히 특히 엄마들은 자존감이 아무래도 경력 단절로 인해서 예. 떨어지죠. 근데 이분들한테 너네가 자녀들을 양육을 함으로써 충분히 너네가 이런 가치가 있는 일을 한다는 그런 자존감도 높여지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정책이 이제 1위로 제안된 정책 중 3회 받는 거거든요. 우리 이 정말 정치의 경험이 많으신 조혜진 선배님 이건 어떤가요? 이거 위원장님하고 똑같이 듣는 순간에 그렇죠. 왜 우리가 이거 생각을 못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되는 이야기다. 예. 아니 다만 우리는 항상 정책을 할 때 이 정도 돈을 주는 게 그렇게 좋아할까? 좋아합니다. 저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는 대단하게 큰 보험은 안 되지만 존중해 주는 거죠. 정부에서의 책임이요. 그렇죠. 엄마도 돌봄받는 기분. 여긴 2표가 나왔는데 다른 분은 어떠십니까? 그게 게다가 그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복지는 소득 수준에 그렇죠. 관계없이 균등한 보편적인 기본으로 그런 해서. 걸로 하면서 어떠세요? 왜 이걸 안 했죠 우리는? 기본 철학이 이제 직접 지원하는 거. 네.
를 줄인다는 거 그런 게 있죠. 그게 약간 보수 정당이 그런 그 한계가 있었는데 이건 오픈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예. 됩니다. 엄마들이 보육교사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낳고 있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인구는 줄고 아이는 없어요. 어린이집 점점 없어지거든요. 예, 근데 맞아요. 보육교사 따는 이유는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나중에라도 일이 하고 싶은 심리인데 이것도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건데 노인 요양 보호사 자격증 있는 분들은 자기 부모님이나 가족을 부양을 하면서 월급이 나와요. 그것처럼 이제 어린이집이 줄어가는 마당에 애도 안 낳는 마당이지만 정말 아이들 한 명을 부모가 돌보고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부모가 아이를 자기 집에서 보게 됐을 때 뭐 거기 상응하는 월급조의 어떤 돈이 나오면 경력단절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고요. 또 그런 식으로 국가가 제 이렇게 해주면 아이를 저라도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좋은데요? 네. 그리고 죄송해요. 질문이 한 개 더 있어요. 이 세미나를 다녀오고 알게 된 사실인데 김해동의 장류가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예. 근데 제가 필드에서 엄마들을 보잖아요. 예. 너무 정신적으로 마음이 힘든 엄마들이 많아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한 건데 제가 볼 때 엄마들 정신 건강이나 아이들 정신 건강에 대한 정부에서 그런 지원이 있는지 외국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상담 선생님이 한 반에 한 명씩 심리 상담 선생님을 배치하는 곳들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인구가 줄어서 사람 목숨 하나하나가 중요한 상황에 저희 동네에서 자살률 1위가 나오니까 한 달에 2명 꼴로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획부터 시급하게 좀 센터를 해주시면 안 될까? 그거는 제안드려요. 조 선배님께서 한번 검토해봐 주셔도,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저희가 우리 정부가 정신건강을 케어한다는 큰 정책을 내놓은 상태에서 그걸 수급을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학교도 역시 거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는 저희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좋은 말씀은 지금 나중에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인구정책위원이십니다. 아, 그러시구나. 인구정책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배우고만 갑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그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아니요, 더 해도 됩니다. 먼저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을 키우는 아동 엄마예요. 현재 경남은행학교 학부모 대표로서 좀 나왔고요. 제가 지금 목소리를 내려고 지금 장애인 대표로 나왔어요.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예, 괜찮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은행학교의 학생 수가 증가해서 좀 교실도 기본 규정보다 좀 줄었고요. 그리고 특별실이 있어요. 음악실, 컴퓨터실, 아이들이 미술실, 특별실이 있는데 그런 교실들도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있어서요. 그다음에 저희 그런 교육이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2의 특수학교가 빨리 건립되었으면 하는데 전문가도 고등학교도 연장선인데 그대로 직업 영역으로서 공부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직업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서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정책 제도를 현실성 있게 만들어 달라는 학교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가 더 말씀해 주시죠. 시급해요. 지금. 위치가 어디시죠? 화목동에 촌 쪽에 있어요. 돈 쪽에 문화적인 사실. 젊은 세대가 많이 사시는데. 그래서 저는 목소리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고맙고. 사람들 응원한 배라고 기다리고 있는 괜찮습니다. 농가 되는 곳에 있어요. 저희 지금 특수학교를 학교 만들려고 제2 특수학교가 지금 이야기는 김해 나왔어요. 시장 공약,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CS 공약을 내서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지원하죠. 예, 우리가 이야기는 나오는 상태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계획을 않으니까. 공약 이런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시장 공약. 그거는 추진하시는 거죠? 저희 지역구 공약이에요. 아, 저희 지역구에서 공약했어. 저희가 그거 신기 싶고 우리 해주시죠. 이게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좋은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 모든 건 사실 뭐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재원의 문제잖아요. 재원의 우선순위의 면에서
고쳐질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뭐 선생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네. 저희가 더 챙기겠습니다. 더 챙기겠습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마치고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우리 진짜 진심 어린 답변해 주신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김해지역 학부모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괜히 쓸데없는 이 정치적 멘트를 한 것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듣고 배우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잘하고 싶은, 그리고 제가 일이라는 게 정치 일이잖아요.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거고 삶을 나아지게 하는 거죠. 근데 정치라는 게 그걸 한꺼번에 잘 모든 걸 해결할 만한 도깨비방망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저는 일단 선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의의 면에서는 100점이라고 생각해요. 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많은 걸 좀 배우고 들어야 되고 시행착오 좀 더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이런 베테랑 정치인들 같이 모시면서 김해 시민을 위한 어떤 좋은 정책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만 그걸 꼭 해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무슨 이 평일에 이렇게 많이 환영해 주실 오셨나 생각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 좀 부담돼요. 이게 뭐 저를 뭐 그렇게 뭘 볼 게 있다고 보러 오시겠어요. 그만큼 이 정치에 대해서 원하시는 게 많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가 두 분 말씀하신 것도 아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잊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과 김해 지역 학부모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장소가 어딘데 이렇게 보시어요? 뭐 하는 장소예요? 그냥?